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와우, 좋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롱, 우리 헬로 드림 명사 특강 MC를 맡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우리 코오롱 헬로드림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가장 잘 나가는 활동이죠. 바로 2021 우리 코오롱 헬로드림 명사특강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자, 혹시나 우리 많은 친구들 중에 저를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혹시나 있을까요?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줌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저를 기억하시는 선생님은 일단 계시고요. 예. 손 한 번만 또 들어주시면 혹시나 기억한다. 네. 간간히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는 사실 명사로서 특강을 하러 이 자리에 2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제 2021년은 여러분들 명사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당시에는 사실 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선발된 몇 개 센터밖에 없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과 좀 뭐랄까 그 아쉬움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이 올해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불행 중 다행히 우리 여러분들 많은 센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또 옆에 보면 줌 화면이 여러분들 줌 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빽빽하게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고 정말 예쁘고 멋진 모습도 손 흔들어 주네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코오롱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고 함께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자, 특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두 가지만 저랑 약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상품을 주는 퀴즈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주는 퀴즈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센터장님 혹은 우리 아이들 센터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줌 댓글로 정말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폭풍 열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정말 잘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정말 귀한 분을 명사특강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도전의식을 불태울 수 있을 법한 우리 명사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무조건 될 거라고 저는 다짐하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서 끝까지 집중력 높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퀴즈를 내서 선물을 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 코오롱 헬로드림 명사특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래도 줌으로 여러분들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어색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억과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센터장님이 정답을 써주셔도 되고요. 혹은 친구들 중에 타자가 빠르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노트북 앞으로 데리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팁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오롱 헬로드림 얼마나 알고 있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요, 줌 채팅창에 정답을 달아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답을 써주시는 분을 토대로 저희가 센터에게 선물을 드릴 건데요.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인터넷 속도와 저희 현장에 있는 컴퓨터 인터넷 속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는 배제를 하고요. 저희 이 현장에 있는 컴퓨터로만 저희가 체크를 해서 센터들에게 1등으로 쓴 센터에게 선물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이 현장에는요, 우리 코오롱 헬로드림 담당이신 우리 홍상진 쌤도 계시는데 부담 너무 갖지 마세요. 저도 일단 부담을 좀 낮추고 있거든요. 일단 코오롱에 대한 우리 헬로드림에 대한 퀴즈가 나올 건데 못 맞추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막 던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인생이란 건 얻어 걸리더라고요. 그 점 알아두시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코오롱 헬로
헬로드림에 대한 퀴즈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퀴즈 바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자기가 잘 찍는다 혹은 순발력이 좋다, 코오롱 헬로드림에 애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면서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바로 2021년이죠. 코오롱 헬로드림은 몇 주년이다? 자, 정답 한번 볼까요? 몇 주년이다? 정답 1 나왔고요. 뭐 다양하게 5, 2 나왔고 3 나왔고요. 정답 일단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예, 정답은 바로 10주년입니다. 10주년. 야, 정답을 맞추신 우리 센터 집계하는 동안 먼저 저희가 랜덤 박스를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랜덤 박스. 첫 번째 선물은 뭐가 될 거냐? 자,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선물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를 공개하기 전에 선물은 야!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거든요. 식단하고 있는데 가장 먹고 싶은 거네요. 예, 도미노 피자 세트. 도미노 피자 세트를 우리 센터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정답을 맞춘 센터는요. 잠시만요. 참사랑입니다. 우리 참사랑 센터 축하드립니다. 참사랑 센터 축하드리고요. 우리 참사랑 센터에게는 도미노 피자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축하드리면서 우리 정답을 못 맞춘 팀들도 짝짝짝이라고 축하한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축하. 네,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축하를 해주네요. 네, 축하요. 네, 짝짝짝. 짝짝짝 하라니까 그냥 짝짝짝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열정적인 반응들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퀴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어머나 제 문제네요. 예. 이 문제를 써주신 우리 담당자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초반에도 인사말에 드렸습니다. 명사로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 나갑니다. MC를 보고 있는 안재혁은 몇 년도 명사 특강 명사였을까요? 자, 몇 년도입니다. 총 2년도입니다. 2년도예요. 정답을 같이 몇 년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나왔나요? 나왔다고 합니다. 좋아요. 야, 뭐 잘 찍어주신 거겠죠? 저를 기억하신 것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품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요, 이번에 맞추신 분은 이번에도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예, 식단을 하고 있어 배가 고픕니다. 예. 어머나! 이것도 먹고 싶었어요. 예, 뭐냐면요, BHC 치킨. BHC 치킨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정답을 맞추신 센터는요, 행복한 센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센터에게 BHC 치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맞추셨지? 저도 사실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연도였는데, 좋습니다.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문제 내주셔서 너무나도 센스 있다.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또 한번 퀴즈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 또한 코오롱 헬로드림 명세특강에 관심이 많으면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 있는, 순발력만 좋으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을 이어서 써주셔야 돼요. 뭐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어서. 이게 약간 팁입니다. 자, 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좋습니다. 2021년 명사특강 명사의 성함과 직업은 성함 직업 써주세요. 성함과 직업, 성함 직업 이렇게 이어서. 자, 나옵니다. 안재욱 유튜버라고. 저 말고요. 명사님.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집계가 되는 동안 먼저 선물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나갈지. 이것도 좋네요. CU 편의점 교환권. 우리 CU 편의점 교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답을 맞춘 센터는요, 바로 착한 아이 센터입니다. 착한 아이 센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CU 편의점 교환권 선물 잘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퀴즈까지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본격적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 그리고 정말 좋은
이제 특강을 해주실 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명사특강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인지 올해 명사특강의 이 경쟁률이 정말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뭐 올해는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읽어드리면 BTS 그리고 트와이스, 소름민 등등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마무시한 정말 대단한 행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뜻깊고 정말 의미 있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불태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지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입니다. 네. 야,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 우리 소방관님이시고요. 이 달력 여러분들 뭐냐? 혹시나 일단 우리 코롱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은 이거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이 달력을 갖고 있으신 분 혹시나 계실까요? 우리 유튜브 댓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나 계실까요? 혹시나 계시다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선물을 드리냐면요. 이 달력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달력입니다. 이게 무슨 달력이냐. 우리 소방관님들이 매년 방금 몸이 엄청 좋으셨잖아요. 이게 몸짱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그 대회 수상자들이 모델이 되어서 달력을 만드는데요. 이 달력을 판매를 한 수익금으로 화상 환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지원금 또 이거 얼마나 뜻깊은 이 행사이고 이 뜻깊은 대회입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야,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방관님들은 이렇게나 열심히 잘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잊지 말고 오늘 이 명사특강 우리가 뭘 보답해야 됩니까? 집중력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해주실지 집중력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여러분들께 저 말고 더 멋지고 멋진 몸 그리고 정말 깨끗한 착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우리 명사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2020년 몸짱대회 수상자이자 그리고 2021년 달력 7월 모델이신 바로 동대문 소방서의 천상목 소방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상목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소방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커서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 분들 있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분들 몇 명 있네요. 네. 쉐마 친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친구들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소방관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보면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소방관이 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소방관을 하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 그리고 몸짱 소방관 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서에는 누가 있을까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있겠죠.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은 다 하나같이 불만 끄는 게 아니라 각자 임무와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불을 끄는 화재 진압대,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구조해주는 구조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구급대,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실제 불난 눈으로 본 적 있나요? 네, 맞아요. 본 친구들 많죠. 실제로 불이 나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소방관들이 어떻게 불을 끄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1층 공개선을 완료.
잠깐만 여기 하나. 빨리 보수하도록. 잘한 여기 있잖아. 빨리 보수하도록. 네, 어떤가요? 굉장히 크게 불이 났고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었죠. 네, 저희 소방관들은 이러한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끄는 진압대, 그리고 건물 안에서 대피 못한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구조대, 대피한 사람을 응급처치해주고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구급대, 이렇게 세 팀이 돼서 하나의 가족처럼 출동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화재 진압대는 불도 끄고 뭐 예를 들면 벌집 제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구조대는 산 위에서 넘어져서 내려오지 못하거나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발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는 구조대가 구출한 그 사람들을 응급처치해주고 또한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소방관은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소방관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직장하고는 다르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러니까 체력시험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필기시험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소방 과목 2가지 총 5과목을 보게 되고, 체력시험에는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소방 활동하면서 필요한 체육시험 총 8가지를 보게 됩니다. 과목이 많지만 친구들도 지금부터 마음 먹고 준비하거나 하면 누구나 소방관에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언제부터 소방관의 꿈을 가졌을까요? 이 사진은 약 20년이 넘은 1997년 청량리 소방서에 아이들이 견학 왔을 때 사진이에요. 어때요?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죠. 이 사진에 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참고로 뒤에 아저씨들은 아닙니다. 아기들 중에 찾으셔야 돼요. 네, 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핑크색 옷, 네, 멜빵 정답입니다. 여기 핑크색 옷, 멜빵 입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저예요. 제가 7살 때 청량리 소방서에 견학을 간 사진이고, 약 20년 후인 2016년 같은 장소 청량리 소방서에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있어요. 여기 누굴까요? 아이들 중에 찾지 말고. 네, 맞습니다. 주황색 옷. 여기 소방관이 바로 접니다. 20년 전에는 제가 소방서에 배우러 갔다면 지금은 소방서에 오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소방관이란 직업을 알게 되었냐 하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란 직업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바로 소방관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자동차였는데 자동차 중에서도 소방차를 좋아했습니다. 좀 유치하겠지만 이때부터 소방관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생각으로 소방서에 견학을 갔어요. 근데 크고 멋있는 소방차를 타고 사람을 구해주러 가는 소방관들을 보고 나도 사람들을 구해주는 영웅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소방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희생과 봉사,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항상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내 자신이 희생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그 당시 소방관 아저씨가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소방관의 꿈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친구들하고는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축구와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즐겁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축구부를 하면서 박지성과 손흥민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자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쯤 크게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면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다시 다쳐서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시 나은 다리로 축구를 했을 때 내가 예전처럼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구 선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몇 년 동안 꿈을 잃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면서 나는 소방관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하던 공부가 늦게 하면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공부 중에서도 역사, 한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역사라는 과목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 대학교도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입학하고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25살 소방관 시험에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툭 부러진 거예요. 옛날 생각이 또 나겠죠. 아, 이렇게 부러졌는데 내가 또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체력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운동 대신에 그러면 공부를 2배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해서 운동은 조금 쉬고 공부를 2배 더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1차 시험,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 체력 시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소방관이 되어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진로 특강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방관에 들어와서 불도 끄는 역할도 하고 우리 물에 빠지거나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면 헬기를 타고 가서 구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오기 위해서 암벽 등반 훈련도 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어린 친구들이 소방서에 견학 오면 소방서 옷도 같이 입어보고 물도 쏴보는 체험을 하고 또 같이 소방차도 타보면서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제가 소방관 시험을 준비할 때 손가락이 다쳤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소방관을 포기하거나 시험을 뒤로 늦췄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친구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꿈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친구들이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음악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지금 어린 나이 때 여러 가지 과목을 해보면서 친구들이 즐거운 것을 찾고 또 좋아하는 것을 찾다 보면 알아서 잘해질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몸짱 소방관 달력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여기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친구들 이 몸짱 소방관 달력 본 적 있나요? 친구들은 조금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구냐? 바로 여기 있죠. 네, 이 친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는 이 7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무엇이냐? 이 달력은 우리 소방관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이 달력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봉사활동하는 하나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달력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화재 현장을 나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 같이 어린 친구들이 화상을 입어서 여러 번 수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슬퍼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결과 이 달력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픈 화상 환자분들의 치료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소방관들이 이렇게 다 몸이 좋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맞아요. 구조도 해야 되고 힘들어서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입는 옷과 착용하는 장비예요. 우리 공기호흡기, 그리고 방화복, 그리고 헬멧, 면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이 많은 종류가 다 입으면 과연 몇 킬로나 될까요? 맞아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예요.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친구들? 15kg, 20kg.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20kg에 20kg. 한 20kg 정도가 되는 무게를 저희는 짊어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kg 정도는 우리 어른들은 다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구하러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나오려면 100kg 정도 들어야 하는 힘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모든 소방관 아저씨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고 몸을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은 전액 화상 환자분들에게 기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5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약 6억 7천만 원 정도 기부가 되었고 154명에게 우리 치료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화상 치료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친구가 저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커서 소방관이 되어서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에게 꼭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너무 가슴이 감동받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소방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 TV에 나왔던 뉴스를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등교하던 중학생 쓰러져 심장 멈춤 상태라는 자막이 있죠. 말 그대로예요. 중학생 친구가 아침에 등교하던 도중에 심장이 멈춰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그걸 발견하고 바로 앞에 있던 소방서로 뛰어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저기 중학생 친구가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뛰어와서 그 친구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결과 눈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이렇게 5분, 10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친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 내에 있던 구급대 6명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그 친구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약 5분에서 6분 정도 경과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친구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던 심장을 심폐소생술이란 응급처치술로 인해서 그 친구를 살리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친구의 목숨을 살리게 된 거죠. 신고해 주신 분과 저희 소방관이 같이 함께 힘을 써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동을 하면서 갇힌 사람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줄 때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어려울까요?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간단하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친구들도 누구나 심폐소생술이라는 응급처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응급처치술,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텐데요. 잘 집중하고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놀라셨죠? 네, 이 친구는 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와줄 마네킹 이름은 애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네킹 애니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교육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피를 공급하는 응급처치술이에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친구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통해서 피를 온몸으로 공급시켜주고 뇌에 산소까지 도달하게끔 해주는 응급처치술인 거예요.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술인 거죠.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실게요.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이 있죠. 근데 인공호흡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은 인공호흡은 생략해 주시고 가슴 압박에 더욱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만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더욱 높아질까요? 우리 화면에 있겠죠? 한 몇 분 정도면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다들 똑똑한 친구들만 들어온 것 같아요. 빨리 하면 좋지만 4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환자는 위급해지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가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게 되고 10분이 지나가게 되면 뇌를 쓸 수 없을 만큼 뇌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4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지켜야 하는 시간, 골든타임 4분을 꼭 지켜서 심폐소생술을 용감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쓰러진 사람 무조건 다 가슴 압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확인 절차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반응을 확인해야겠죠. 의식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119에 신고한 후에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쉰다. 그럼 그때 심장이 멈춘 걸로 간주하고 가슴 압박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슴 압박은 언제까지 해주냐?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5분에서 약 10분 정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랑 심폐소생술 교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쓰러진 사람에게 뺨을 때리거나 이렇게 고개를 들거나 막 몸을 흔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정지 환자는 쓰러질 때 앞으로 푹 하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도 다칠 수 있고 허리도 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절대 세게 흔들면 안 되고 가볍게 양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로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잘 보고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 한번 떠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의식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바로 119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네, 119 신고할 때는 아저씨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거예요. 검은 티 입고 청바지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저씨가 내가 검은 티 입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 있다면 스피커폰으로 신고를 하면서 바로 반응을 살펴봐야겠죠. 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는 친구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제가 그때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119 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하려면 얼굴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얼굴만 보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과 배가 위로 올라오는지 내려가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겨울에 잠바를 입고 있으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런 경우는 외투를 벗긴 다음에 가슴과 배를 10초 정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자, 근데 10초 정도 반응을 살폈는데 의식도 없고 숨도 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장이 정지된 사람으로 판단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압박 위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압박 위치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 젖꼭지를 이은 가상의 선 중앙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가슴뼈 아랫부분 절반 위치. 근데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가슴뼈 중앙에 아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건데 저와 함께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목에서 내려가다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가 뼈가 시작이 되죠. 거기가 바로 가슴뼈입니다. 그러면은 가슴뼈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다시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가슴뼈가 끝나고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명치예요, 명치. 그럼 여기 가슴뼈가 이만큼 있는데 이 중간은 여기겠죠. 이 중간의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가슴뼈 중간의 아랫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그리고 누를 때는 손바닥 전체로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손바닥 전체 누르면 안 됩니다. 어디로 눌러야 되는지 우리 같이 친구들 손깍지 한번 껴볼까요? 손깍지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손목을 쭉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 밑에 부분, 딱딱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손꿈치라고 해요. 우리는 이 부분으로만 여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손바닥 전체로 누르게 되면 이쪽 옆 가슴이 같이 눌리기 때문에 심장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깍지 끼고 손목을 옆으로 쭉 드는 게 중요해요. 쭉 들어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를 때는 1분에 100에서 120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초에 2번 정도 빠르게 눌러주면 되고 얼마나 눌러야 되냐? 약 5cm에서 6cm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만큼이나 눌러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여자분들은 세게 눌러야 5cm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고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누를 때는 어떻게 누르냐? 온전히 팔이 힘으로만 누르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핀 상태로 팔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거예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누를지 확인하고 손깍지를 끼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저처럼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옆에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테이블이 있어서 이렇게 서서 하는 점 참고하시고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알려줄게요.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옆으로 다가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눈 떠보세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분홍색 맨투맨 입은 친구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한 명을 집어서 신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10초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 10초 동안 확인했는데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다. 그럼 심정지겠죠? 그러면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줘야 됩니다. 압박 지점을 찾고 깍지를 끼고 손목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된 후에 팔은 구부러지지 않고 1초에 2번 정도 그리고 5cm 빠르고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실시를 해야 이 사람의 생존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가요, 친구들? 어려웠나요?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죠. 다음에는 제가 이 애니를 가져가서 친구들과 실습해보면 더욱더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나의 소방관 이야기와 심폐소생술 교육은 종료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끝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저처럼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커서 내가 일하는데도 즐겁고 남을 도와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집중해주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MC분과 함께 같이 다시 만나도록 해요. 고생했습니다. 네, 우리 소방관님, 저도 뒤에서 이 우리 명사 특강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전해지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급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예, 제가 혹시나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멋진 소방관님처럼 그리고 더 좋게 태어날 수 있다면 이렇게 몸 좋은 우리 소방관님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 예. 네, 너무 영광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자극이 됐습니다. 저도 몸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사실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뭐랄까요? 이 소방서 그리고 119 소방관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많이 듣고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불 끄는 사람들, 뭐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요 정도로밖에 생각이 사실은 안 드는데 사실 이 특강을 들으면서 많은 궁금한 이 사항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아이들에게 이 궁금증을 몇 개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궁금증 중에 저희가 5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이 5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 5개를 한번 하나하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님. 사실 소방차가 있잖아요. 소방차가 보면 빨강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빨강색인 건가요?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네네. 멈추라는 신호등과 네. 그리고 과속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무슨 색일까요? 뭐 빨강색이죠. 그렇죠. 빨간색이면 눈에 잘 띄고 주의를 주는 색이기 때문에 네네. 소방차를 보면 길을 잘 비켜주고 그리고 소방차를 보면 화재를 조심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빨강색.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은 또 이제 옷을 보면 옷은 또 빨강색이 아니라 약간 이 뭐랄까 주황색이에요. 이 주황색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네, 이 주황색도 네네. 눈에 잘 띄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그 불을 끌 때는 또 노란색을 입고 있습니다. 노란색. 네, 왜 노란색으로 입고 있냐면 네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검은 연기가 아까 많이 났었잖아요. 그쵸, 엄청 많이 그래서 그런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밤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네네.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잘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신형 소방차들은 네네. 노란색이나 밝은 형광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빨강색인 이유가 원래 잘 보이기 위함인데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봤을 때는 노란색이나 형광색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 네, 맞습니다. 요런 또 이제 디테일이 숨어 있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소방관들이 가장 출동을 많이 할 때 화재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재 현장에서 혹시 자동차 속에 물을 얼마나 준비를 해가고 그리고 진입이 힘든 경우는 혹시 어떻게 진입을 하나요?
우리가 소방차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펌프차. 펌프차. 이 펌프차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물탱크차. 물탱크차. 이 물탱크차 안에 물은 약 3,000리터 정도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불을 계속 끄다 보는데 물이 부족해요. 부족할 수도 있죠. 물을 다시 가지러 갔다 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소화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화전 건물마다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길거리에마다 네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와 있는 소화전도 있고 하수구 뚜껑처럼 그 바닥에 있는 소화전도 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네. 지하에 흐르는 물을 우리 소방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물 시설입니다. 아, 어쩐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게 터지면 막 물 막 엄청 나오고. 네, 맞습니다. 아,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을 이렇게 끌어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군요. 아, 또 이게 또 이제 뭐 정말 다양한 디테일들을 계속 우리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니다. 그렇다면 진입이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네. 골목이 좁아서 네네.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사실 네네. 소방차가 크기 때문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2017년도에 네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고 굉장히 크게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기억이 나요.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긴급 견인하거나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도 이거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불법 중급 주차를 해놨을 때 이 밀고 가면 돈을 이제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불이 났다고 네네.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되고 네네. 만약에 정말 긴급한 상황, 예.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1분 1초가 바쁠 때 그때는 소방차로 그 차량들을 밀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미래에 혹시나 면허를 따시고 자동차를 사용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엄마 아빠한테도 불법 주차 안 돼요 라고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NS 이런 데에서도 정말 핫했었어요. 이 영상이. 소방관 분들이 이제 훈련을 하는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핫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소방관은 평소에 어떤 훈련을 받길래 저렇게 차역이 대단할까 이런 것과 그리고 얼마나 빨리 출동을 하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뭐 사건이 터지고 저기 불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삐뽀 삐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대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명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구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지하에서 불이 나거나 이렇게 검은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눈을 가리고 벽을 짚고 들어가서 그 요구조자라고 하죠. 쓰러진 사람을 구출해서 소방관 호스를 잡고 안전하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도 다 입은 상태에서 그냥 예. 너무 힘들 거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출동은 어느 정도로 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항시 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네네. 30초 이내에 차를 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점, 그러니까 불이 난 곳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분. 5분.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서 가는 도중에 옷을 입고 아까 20kg 정도의 장비를 다 차 안에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와, 약간 진짜 군대 용어로 따지면 오대기네요. 아, 네. 5분 안에 이렇게 도착하는 오대기. 정말 약간 추억의 오대기까지 생각이 나면서 5분 안에 출동하는 멋진 모습들 여러분들 좋은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번째는 사실 소화기를 많이 보긴 했지만 나가는 것도 봤고 보면 사실 불이면 물로 생각을 하겠는데 물이 아니라 뭐 분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랑 그리고 사실 그 뜨겁고 견디기 힘든 그 열기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방화복의 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소화기 빨간색 일반 소화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분말 소화기 그리고 A급, B급, C급 소화,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있다고 해서 ABC 소화기라고도 해요. 여기서 ABC는 무엇이냐? A급 화재는 의류, 옷이나 나무 같은 일반 소재가 타는 경우 그거를 끌 수 있다는 거고 B급은 유류, 석유나 기름 같은 거를 끌 수 있다고 해서 B급, 그리고 C급은 전기 스파크나 전기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 분말 소화기는 일반 화재, 그리고 기름에서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전기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 가능한 소화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분말인데요.
여기서 분말의 약재 이름은 좀 어려워요. 제1 인산 암모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분말이 무슨 역할을 하냐? 불에 쏘았을 때 불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뺏어옵니다. 그러면은 불이 또 꺼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분말을 쏘면서 불이 난 곳을 덮어버려요. 이불을 덮듯이. 그러면 불과 산소가 만나지 못해서 알아서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는데 소화기를 한 번 쏘면 약 13초 정도밖에 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불이 났다고 해서 소화기로 끌려고 하지 말고 어른들을 부르거나 얼른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좋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제1 네, 아무튼 중요하진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뭐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모의고사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일단 정말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를 차단하고 우리 뭐 여러 가지 기름이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부르는 게 더욱더 빠른 화재 진압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5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사실 이제 화재 현장이라는 게 너무나도 위험이 도사리고 사실 한 치 앞, 뭐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이 화재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혹시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출동하면서 그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면서 우리 선배님들과 후배님과 함께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될지도 무전을 듣고 생각하면서 가고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같이 한꺼번에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크게 무서운 마음은 없고 다치지만 다른 사람이 다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짝짝짝이라도 야 존경한다 뭐 이런 와 멋있습니다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거 리허설 때도 한번 여쭤보면서 사실 가졌던 궁금증이 사실 아무리 소방관님이 이런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저희는 제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그 화재 현장 들어가기 전에 아 나 너무 무섭다. 아 이번 화재 현장 잘 이겨내자. 아 제발 하나님 뭐 부처님 뭐 모든 신님 뭐 이렇게 제발 저를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목숨보다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제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라는 이 마인드. 정말 이거는 타고나야 됩니다. 박수 받아 마땅하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소방관님 저는 정말 리스펙하고요.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소방관님들에게 대한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5가지를 받았는데 정말 궁금한 게 있다는 친구들은 한번 소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채팅창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없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없으면 방화복 할까? 맞아. 방화복. 그러면 방화복 아까 일단은 그 받는 동안 방화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복을 가져오셨대요. 네, 제가 친구들 보여주려고 네네. 직접 방화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까 와우. 말했다시피 노란색이네요. 네, 색깔은 노란색이고 우리가 불을 끌어 들어갈 때 입는 방화복입니다. 이 방화복은 네네. 불로부터 보호해주고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근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오, 두꺼워요. 두껍죠? 예. 그래서 왜 두껍냐? 이렇게 열어보면 내피와 그리고 외피 두 겹. 네, 두 겹으로 옷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른데요. 네네. 이 노란 색깔 얇은 외피는 불을 막아줍니다. 불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두꺼운 안에 있는 내피는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불과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가지를 한 번에 입어야지 한 가지만 입으면 안 된다라는 예,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여름에 덥다고 이거를 빼서 입으면 되지 않냐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2가지를 같이 입지 않으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워도 꼭 함께 입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관님 그 앞에 노트북에 보시면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불이 얼마나 뜨겁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통 소방서에 보통 몇 명이 있나요? 이런 것도 있고요. 불이 얼마나 뜨겁나요? 하시는 분들은 직접 실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많이 뜨겁습니다. 예. 그 점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괜찮은 질문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방관인 남자가 왜 더 많고 여자는 없냐는 질문에 네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소방관은 남자 소방관도 있고 여자 소방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힘을 써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남자 소방관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여자 소방관 분들은 똑같이 훈련을 받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는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구급차 타는 소방관도 있고 응급처치 또 해주는 소방관도 있고 저처럼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는 소방관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여자분들이 더욱 잘해서 그분들을 바깥에서 불 끄는 데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 구급차나 저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또 이렇게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아까 저는 저 질문 한번 답변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의 한 소방서에 몇 명의 소방관 분들이 계실까? 뭐 물론 구마다 뭐 시마다 인원수마다 다르겠지만 네. 보통 대개 서울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뭐 구마다 몇 명씩 있을까요? 친구들이 살고 있는 구마다 네네. 아주 큰 본부 같은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본부 소방서에는 약 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차량은 1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동마다 조그만한 119 안전센터라고 있을 거예요. 조그만 소방서. 아까 예를 들어서 청량리 소방서 같은 경우는 차량이 3대씩 있습니다.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그곳에는 약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로 따지면 한 400명 정도, 한 구의 소방관은 한 4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저는 저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소화기는 어떻게 사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이게 진짜로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게 소화기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또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 두 가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소화기를 사는 것도 궁금하고 소화기를 어떻게 버리는 것도 궁금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르신 같은 분들은 소화기를 사려고 소방서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뭐 큰 마트나 네네. 인터넷 그 소화기 파는 그 상점에서 직접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유통기한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 네. 10년 동안 겉에 녹이 슬지 않거나 압력계가 정상이면 1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거나 불량은 폐기를 해야겠죠. 네네. 근데 이 폐기를 또 어르신분들은 소방서에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네. 네, 근데 소방서에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서 그쵸. 붙인 다음에 폐기물처럼 버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폐기물 다 다루듯이 구에서 그냥 나오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폐기를 하면 된다는 점. 여러분들 몇 년? 10년입니다. 유통기한은 10년이고 압력기만 이상이 없다면 10년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대형마트 혹은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바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방금 우리 명사님이 특강을 해주신 문제를 특강을 듣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답을 저희가 봤을 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골라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즉석 퀴즈 바로 첫 번째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소방관님과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 센터 한 테스터 총 2팀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소방관이는 땡땡이다. 나에게 소방관은 땡땡이다. 자, 댓글 줌 채팅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다양해요. 야, 고르셨나요? 전 골랐습니다. 저도 골랐습니다. 저는 사실 골랐던 게 저부터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골랐던 건 사실 빛이었는데 빛 말고 저는 엄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뒤늦게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엄마를 왜 했냐면 저는 사실 엄마에 대한 약간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희생정신과 이 뭐랄까 젊음을 희생한 것과 그리고 이제 포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느낌을 약간 엄마라는 게 소방관과 정말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엄마 선택했습니다. 우리 소방관님은? 저는 아까
봉사를 뽑겠습니다. 봉사. 왜냐하면 네. 생각보다 119에 신고하는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아픈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 저기 불이 난 것 같은데 신고하면은 소방차가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근데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를 초기에 해줘야 불이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도와주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봉사와 엄마를 선택한 센터. 그러면 선물 어떤 게 될지 한번 선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픈해볼까요? 자, 저는 베스킨라빈스 교환권. 이거는 관양 흰돌인가요? 관양 흰돌 센터에게 베스킨라빈스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CU 편의점 교환권입니다. 네, 봉사를 선택한 데는 봉사는 잠시만요. 아름다운 센터. 아름다운 센터. 네. 시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역시 소방관님 시력이 좋으세요.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봤는데 시력이 좋습니다. 2.0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바로 또 즉석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는 소방관님이 한 팀만, 한 센터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명사 특강은 땡땡이다. 나에게 오늘 명사 특강은 땡땡이다.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정말 좋은 단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뭐 정말 긍정어의 끝입니다. 네. 긍정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진짜로. 세상에 있는 긍정어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잘생긴 사람이다. 재밌네요. 네. 소방관님 중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동대문에 있습니다. 동대문 우리 소방서에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겹치지 않은 걸로 해서 꿈으로 하겠습니다. 꿈. 꿈, 좋습니다. 꿈으로 하겠습니다. 꿈을 선택하신 분 한번 취합해 주시고요. 자, 선택했습니다. 이번 꿈을 선택한 센터에게 나갈 선물은요? 네, 도미노 피자 세트입니다. 어머나, 맛있겠다. 도미노 피자 세트를 받는 센터는요, 바로 주암센터입니다. 주암센터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 아까 보니까 좀 우리 친구들 중에 센스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에게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나에게 오늘 명사 특강은 땡땡이다에 뭐 누구는 미래 이랬는데 그걸 보고 약간 드립쳤나 봐요. 나에게 오늘 명사 특강은 윤미래다라고 약간 드립을 치시는 분들도 약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재밌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마지막 퀴즈를 드리면서 이번에는 두 팀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나는 땡땡 사람이 되고 싶다. 자, 나는 땡땡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 역시 드립과 그리고 긍정어들의 파티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심플해요. 아직까지 심플합니다. 자. 소방관님 성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생긴 사람이 안재영 되고 나왔습니다. 제 이름도 나오고 있네요. 안재영님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는 의미 없습니다. 저 같은 인생 살지 말아주세요.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까 골랐습니다. 지금 골랐습니다. 저는 지금 골랐습니다. 저는 선택한 거는 꿈을 심어주는을 선택하겠습니다. 꿈을 심어주는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의미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꿈을 좀 심어주고 웃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르셨나요? 저는 희망 아까 쳐주신 희망을 먼저 쳐주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저 먼저 꿈을 심어주는 센터에게 드릴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베스킨라빈스 교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베스킨라빈스 또 선물도 의미 있네요. 31가지 중에 고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꿈을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LH 동편인가요? 동편센터, LH 동편센터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희망은 동소문 센터 BHC 치킨 세트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많은 센터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모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과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정말 좋은 특강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릴 안내사항은요. 우리 24개 센터가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이 중에 선물을 못 받은 센터가 있을 겁니다. 선물을 못 받은 센터가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못 받은 센터에게는 우리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CU 편의점 교환권을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만 앞두고 있는데요. 단체 사진 촬영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줌 이 카메라에다 대고 여러분들 포즈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그 전에 소방관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소방관님들이 자주 하는 포즈가 있을까요? 저희도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특별한 포즈 어떤 건가요? 화이팅!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약간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포즈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우리 통일해가지고 한번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좋아요. 야, 우리 여러분들 한번 자, 단체 사진 촬영이니까 좀 여러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어주시면서 밝게. 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래도 눈이라도 웃어주세요. 좋아요. 화이팅!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촬영해볼게요. 자, 저도 손 바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아요. 마지막 한 번 더. 다른 페이지. 가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얼굴 가리지 말아주세요. 네. 얼굴 보이게 손으로 가리지 마시고.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좋습니다. 네.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 명사님께서 정말 좋은 의미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천상목 소방관님께서 해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소방관님께서 불을 끄는 직업을 가졌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열정을 불을 지피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방관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정말 소중한 분 그리고 이 정말 뜻깊은 특강 시간을 마련해주신 우리 코롱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함께 코롱 덕분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나가 돼서 만든 시간 아쉽게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희 함께 신나고 열정적으로 인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2021년 우리 코롱 헬로 드림 명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